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 수학을 의미하는 스템 분야는 여성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기술 산업 분야에 진입한 여성의 41%가 도중 하차한다는데요. 이공계 여성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윗셋 안혜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성 연구자 2명 중 1명이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말하지 못한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젠더 갭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바로 윗셋이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윗셋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이름에 맞게 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입니다. 네. 예. 근데 저희 미션은 뭐냐면 학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즉 스템 분야의 어떤 성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인데요. 예. 네. 최근같이 더구나 과학기술이 정말 혁명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더 과학기술을 전공한 여성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어떤 맞춤형으로 주기별로 맞춤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미취업 여성이나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연구를 실적을 낼 수 있게 또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이 여성 IT 리더의 양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이제 여성 인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서 기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알다시피 AI가 적용이 모든 분야에 될 거다. 그러면 네.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해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준비된 인력이 시장에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제 뭐 빅데이터나 AI, 뭐 AR, VR 모든 그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리라는 건 예. 모두 다 예측이 되었던 분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민관에서 협동해서 그 인력을 양성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갖는 더 이중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는 그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빠르죠. 일어나고 있고 예. 게다가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어서 예. 사실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디지털 인력뿐만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디지털 인력은 더욱 부족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성 경제에 참여 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족하다. 상황이고 예. 또 ICT 분야에서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 있는 여성 인재들을 디지털 인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공학 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현재 과학계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네.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동 환경, 여성 인력들의 노동 환경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특히 과학기술계를 보면 뭐 마찬가지로 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20대에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좋아졌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서 조사를 하면 네. 남성들의 어떤 유지율은 90% 이상이 되는데 여성들은 50%대밖에 여전히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뭐냐면 결혼이나 육아, 출산이나 육아 문제가 예. 그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계는 그런 어떤 그 경력 단절이 일어난 후에 다시 경력 복귀를 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 서비스, 대체 인력을 위한 학교, 연구소, 심지어는 기업에도 저희가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인력 DB를 만들어서 좋은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매칭을 해서 경력 네. 단절이 되고 나서도 다시 좀 더 잘 복귀할 수 있을까 예.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학기술인을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이제 교육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현재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남성, 여성이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편견이 없어졌다고 예. 볼 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여성과 과학이라는 거가 조금은 좀 편견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유학이나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상으로 훨씬 더 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컨텐츠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학이 내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재미있는 분야다라는 거를 좀 인지시켜줬으면 좋겠고 예. 모든 대중들은 과학이 그냥 국영수 뭐 이런 한 과목이 아니라 과학이 어떤 사고를 하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 좀 인식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지역 대학들하고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한테 이공계 분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할 게 있는지 하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훨씬 더 새로운 그런 일자리나 일의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네. 언제 어디서나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 네.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로를 정하려는 네, 그런 네.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과학계 여성 리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네.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서는 위셋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리더 양성을 위해서 이제 보통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 육성을 얘기할 때 파이프라인 모델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경력 초반, 네.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된 경우에는 경력 단절, 경력 복귀, 그다음에 경력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고경력기 이렇게 나누면서 예. 각각의 시기에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각의 시기에 다양한 이유로 누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 파이프라인 사이사이에 그 연결고리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델을 많이 쓰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그 파이프라인 모델을 가지고 어디를 더 보충해서 더 보완을 해줘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도한 것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 이제 경력을 만드는 친구들을 위한 취업 네.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 10년 차를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서 예. 사실은 그 시기의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먼앳 IT라는 행사로 10년 이상 된 이제 IT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멘티로 모시고 네. 거기에 임원급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 분들을 멘토로 모셔서 굉장히 적극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사실은 엄청나게 반응들이 좋으셔서 이런 정말 내가 성장하고 여기서 버텨내고 네.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은 이제 IT 분야로만 시작을 했는데 예. BT나 또 모든 다른 분야에도 이런 리더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반년이 좀 네, 넘은 걸로 알고 얼마 안 있는데요. 됐습니다, 아직. 네,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신데 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놓을 계획이신지 듣고 네, 싶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으시죠? 많고 필요한 일도 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사실 지금 10여 년 이상을 해온 프로그램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경력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출산 이런 경우에 대체 인력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 프로그램 예.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해오던 것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은 사회 전체의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것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예, 궁극적으로는. 예.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과학과 여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더 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인지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 생각이고 예를 들면 그래서 각 분야에서 사실은 석세스 스토리,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 이제 대중한테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그 성공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단편적인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여성 과학 인력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실제 그 통계나 어떤 분석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해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밑바닥을 좀 다져갈 수 있는 네. 플랫폼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게 과학기술계에서 굉장히 많은 훨씬 더 많은 성공 사례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좀 더 올리는데 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위셋의 그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활동으로 네. 스템 분야가 여성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꼭 네, 사라지기를 안 되죠. 네. 네, 네, 그렇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